사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해서 실패하는 대목들인데요. 하나는 아침에 플래너 쓰기, 하나는 밤에 일기 쓰기. 요 두 가지만 하면 기록의 기본은 다 하시는 거예요. 여성동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의 김익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요 하루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하루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사람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지적인 작업도 하고 하는데 걔가 남지 않고 날아가 버리는 경험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내가 난 오늘 너무 소모적으로 살았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얘를 기록으로 메모와 기록으로 붙잡아 놔보세요. 그러면 걔가 다 피부에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누적적인 삶. 누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성장할 거 아니에요. 기억의 철학에서는 베냐민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베를린의 유년 시절이라고 자기의 어린 시절에 대한 책을 쓴다든지 기억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메시아적 시간론이라는 거예요. 신이 시간을 보면 신은 막 영겁의 그 세월을 보는 그런 존재일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메시아처럼 시간을 응축해서 볼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기록을 시작했어요. 점심 때도 기록을 했어요. 저녁에 자기가 기록한 것을 쭉 보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런 이건 굉장히 새로운 깨달음이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생각한다고 쳐봐요. 밤에 느끼는 하루는 어떻겠어요? 엄청 응축돼서 촥 자기 몸에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얘가 몸에 붙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간 시간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저 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어저께처럼 착 자기 몸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것 중에 지식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양질 전화라 그래서 우리의 몸 속에 기억, 지식,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꽉 차면 컵에 꽉 물이 차면 물이 넘듯이 거기서 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예요. 좀 더 나아간다면 그게 영감이라는 거죠. 저는 두 가지를 하라고 좀 권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해서 실패하는 대목들인데요. 하나는 아침에 플래너 쓰기, 하나는 밤에 일기 쓰기. 요 두 가지만 하면 기록의 기본은 다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플래너 쓸 때는 시간 쓰고 과제 쓰고 시간 쓰고 과제 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계획 속에 자기가 함몰돼가지고 자유도 없고 그 다음에 하다가 금방 잘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엉뚱한 결과를 낳게 하니까 아침에 플래너를 쓸 때는 항상 머릿속으로 오전에 한두 개, 오후에 한 개, 뭐 저녁에 한두 개 요 정도로 아주 적은 수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생각한 것을 머릿속으로 먼저 쫙 굴려주신 상태에서 메모를 하시는 거. 요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매일 아침에 루틴으로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하루를 미리 연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주관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취향인데요. 저는 만년필로 사각사각 소리 내면서 종이에 쓰는 걸 저는 좋아해요. 실험에 의하면 얘가 훨씬 더 뇌에 각인 효과가 좋다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임플리시트, 익스플리시트한 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패드를 쓸 거야. 그래서 패드에다가 디지털 펜을 가지고 쓰셔도 좋고요. 당연히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핸드폰에 메모장을 이용해서 거기다 많은 기록을 하는 거 이게 다 모두 오케이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익스플리시트한 상태, 다시 말해서 명시화된 상태로 기록을 자주 남기는 거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책을 예를 들게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을 성실하게 하신다고 하는 분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물론 책은 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거는 인내심이 너무 필요해요. 사실 제가 얘기한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책을 한 5쪽 읽고요. 다시 앞으로 가요. 그리고 책을 보면서 또 메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2쪽 읽고 제가 어떻게 순간에 생각 이 책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생각으로만 남겨두는 거예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또 2~3쪽 읽고 이 얘기 또 2~3쪽 읽고 이 얘기 그러면 10쪽 읽은 다음에 이 책에서는 이 얘기를 했고 이렇게 머리에 남을 거 아니야. 책을 보지 않고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모, 기록이란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높은 강도로 요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소화된 임플리시트 된 놈을
아주 요약적으로 키워드 몇 개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록을 남기는 사람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회의록 쓰라 그러면요. 회의록을 또 속기록처럼 쓰는 사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좀 구력이 있는 사람이 그 회의록을 읽어보면요. 복잡하기만 하지 그 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됐던 것을 식별해낼 수 없는 너무나 장황한 회의록이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회의록 그렇게 안 하죠. 들으면서 핵심을 집어내는 메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 몇 가지, 이야기의 흐름을 추정할 수 있는 핵심 몇 가지를 쓰고 결정사항 딱 쓰고 참가자 쓰고 뭐 형식 갖춰서 회의록 딱 제출하고 회의록을 상세하게 쓰는 사람은 회의를 끝난 다음에 회의록 정리하는데 3시간씩 써요. 그러나 유능한 사원은 30분이면 깔끔한 회의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으면 굉장히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어. 맞는 얘기죠. 근데 대화에 주목하는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걸 사실 내가 되게 많이 느끼는데 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내 말을 통해서 정리되는 이런 것도 느끼셨을 거예요. 대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얻어진 일종의 지식이나 지혜 같은 게 있습니다. 얘를 키워드 몇 개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래요. 오늘 대화는 크게 2가지 내용이 있었어.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그 대화의 제목 같은 걸 써주세요. 동그라미를 먼저.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밑에는 대시. 그래서 그 동그라미 주제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거 이제 개조식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생각을 조직화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일단 나열을 한번 사세요. 네. 그리고 계획부터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일기장은 가장 예쁜 일기장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외여행 가면은 반드시 들리는 것이 문방구예요. 왜냐하면 일기장이나 노트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예쁜 노트에 일기 쓰시는 거, 그 다음에 다이어리에 플래너 쓰시는 거 이거부터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효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 영상을 보지 않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기록형 인간으로 자기를 바꿔가게 될 겁니다. 출발이 중요해요. 일단 시작하시기 바래요.